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1차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리눅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리눅스의 개요의 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눅스의 역사 살펴보겠고, 세 번째는 리눅스의 철학, 또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눅스의 개요입니다. 자, 리눅스는 1991년이고요. 9월 17일. 자, 리누스 토르발스라는 분이 만든 그런 운영 체제입니다. 자, 리눅스 커널에 기반을 둔 오픈 소스이고요. 자,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 계열입니다. 자, 배포판에는 너무너무 많은데요. 리눅스 커널, 그 다음에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자, 리눅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GNU 리눅스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리눅스는 처음에는 인텔 아키텍처. 자, CPU의 어떤 모델 계통이죠. 인텔 x86 아키텍처에 기반한 개인용 컴퓨터 용으로 개발을 했고요. 리눅스는 서버 시장에서 주도적인 운영 체제이고요. 자, 96.4% 이상이 100만 대당 리눅스라고 합니다. 자, 저명한 리눅스 배포판에는 지금 데비안, 페도라, 자, 우분투, 자, 이런 계통이 포함이 되고요. 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배포판에는 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HE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포함이 되고요. 데스크탑 리눅스 배포판에는 자, X11, 자, 웨이랜드 등의 윈도우잉 시스템, 그리고 자, 그놈이라고 읽고요. 자, KD 플라즈마 등의 데스크탑 환경이 포함이 되고요. 자, 리눅스는 자유로이 재배포가 가능하고요.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든 배포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설명이 되겠고요. 자, 리눅스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자, 협업의 매우 저명한 예시들 가운데 또 하나이고요. 자, 소스 코드는 누구든지 GNU GPL 등 개별 라이센스에 따라서 상업적으로나 비상업적으로나 이용하고 수정하고 배포가 가능한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자, 장단점을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일단 이식성. 자, A라는 기계, B라는 기계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우리가 호환이라고 한다면 A라는 기계에 대해서 B라는 기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은 이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계 여러 가지 기계에 다 맞는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확장성이 쉽습니다. 자, 리눅스는 거의 대부분의 C 언어 어셈블리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 C 언어 자체가 특정 기계에 비의존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른 기계의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쉽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OS 자체도 하드웨어에 적합하게 변형이 가능하고 자, x86용으로 개발된 리눅스가 스파크, 또 맥의 파워PC, 알파,
모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텍스트 모드 중심의 관리.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깔려고 하는 것은 그래픽 모드로 좀 바뀌어 있죠. 자, 텍스트 모드 중심의 관리, 다양한 관리 환경의 제공을 하는데 도스처럼 텍스트 모드로 관리해야 하냐고 불평을 할 수 있겠고요. 편의성 측면에서 큰 단점으로 볼 수 있고 리눅스는 직접 설정 파일을 수정해서 세밀한 시스템에 설정 가능하고요.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시스템에 최적화시킬 수도 있고요. 간단한 파일 수정 작업을 몇 개의 명령 후 실행만으로써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간단한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해서 자유롭게 시스템을 또 자동화 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유닉스 시스템과 리눅스 시스템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고요. GNU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제공되면서 수천만 원의 프로그래밍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툴이 또 무료로 제공되고요. 모든 시스템의 소스가 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개발의 그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작업 환경을 지원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웹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할 수 있고 웹을 통한 작업 환경을 또 구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웹 서버, 메일 서버, DB 서버, 프락시 서버, DNS 파일 서버, 프린트 서버 등등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한 어떤 서버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방화벽, 원격 로그인, 브릿지, FTP, PHP 프로그램 등이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뛰어난 안정성입니다. 자, 리눅스는 C 언어 기반이고요. 프로그래밍과 포팅, 어떤 이동 작업이 용이하고요. 자,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커널 응용 프로그램에 중대한 버그가 있을 경우 상업적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신속하게 패치가 개발이 되어 공개되고요. 자, 커널, 파일 시스템 쉘, 웹 서비스 프로그램 등 리눅스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직접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시스템의 보안성입니다. 자, 모듈 방식을 적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도 용이하고 저수준의 하드웨어를 갖춘 시스템에서는 리눅스는 최적 성능 발휘가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임베디드 및 휴대용 기기의 운영 체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폭 넓은 하드웨어 장치를 지원하는데 리눅스 커널이 공개되었고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또 사용을 하고요.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높은 신뢰성인데요. 자, RAID 기능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를 분리하는 거죠. 자, 로컬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백업 방식을 지원하고, 그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은 EX3, EX4 등 이런 여러 가지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FSCK 등의 명령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스템 복구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리눅스 시스템은 서버 시스템으로서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격 대비 탁월한 성능. 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종류의 리눅스를 다운로드해서 설치,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눅스 운영체제는 고가의 서버 운영체제가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리눅스 서버 관리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유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서버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서버 시스템의 경우 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가격들은 리눅스 시스템의 업데이트, 컨설팅, 또 유지 보수 서비스에 관한 비용으로 책정된 비용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눅스 시스템의 그 기본적인 폴더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지만 유닉스 및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슬래시는 루트이고요. 루트 디렉토리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올 이 루트라는 디렉토리랑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루트라고 하는 계정이 리눅스의 최고 계정인데 그 최고 계정의 루트 계정의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 경로를 나타내는 절대 위치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고 이것도 루트라고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자, 모든 디렉토리의 출발점입니다.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점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절대 위치고요. 자, 슬래시 빈, 그러니까 이 최상위 루트 디렉토리 바로 아래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인 명령어를 저장하고 일단 루트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트, 이게 부팅과 관계된 거죠. 부트 디렉토리고요. 커널 이미지와 부팅 정보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고요. 자, 슬래시 dv 시스템 디바이스 디렉토리,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 디렉토리고요. 자, etc는 시스템의 환경 설정 파일, 부팅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디렉토리고요. 사용자 정보, 암호 정보 파일, 보안 파일 등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자, 슬래시 etc 밑에는 rc.d, rc.d, 또 rc.d 밑에는 init.d, 자, etc 밑에 또 메일, 이런 어떤 하위 디렉토리 있는데요. 자, 이것은 부팅 레벨별 부팅 스크립트 파일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이고, 이것은 init, 그러니까 초기화 파일, 초기화 파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디렉토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이거는 메일의 설정 파일을 갖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xinit d.d 슈퍼 데몬에 의해 서비스되는 서비스 설정 파일이고요. ssh는 sshd 데몬에서 실행되는 각종 설정 파일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이고요. 삼바 관련 설정 파일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 그룹 정보를 갖고 있는 디렉토리, 계정 정보를 갖고 있는 디렉토리들입니다. 자, etc 밑에 섀도우는 자, 패스워드의 두 번째 필드인 패스워드 부분을 암호화, 관리, 패스워드 만기일, 계정 만기일 등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슬래시 홈은요,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로서 계정들의 홈 디렉토리가 위치되는 디렉토리고요. 자, lib는요, 라이브러리겠죠. 공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로서 커널, 모듈 파일,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입니다. 자, lost plus found라는 디렉토리는요, 결함이 있는 파일에 대한 정보, 즉 FACK, 결함을 확인하는 거죠. 이에서 사용되는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MNT, 자, 마운트의 줄임말이겠고요. 파일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운트할 때 사용하는 디렉토리이고요.
자, PROC.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 정보를 갖고 있는 디렉토리로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실제 사용한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시스템 관리자가 루트라는 계정인데요. 이 루트라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자, SB는 자, 시스템의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고요. TMP는 TEMP의 줄임말이겠죠. temporarily 또는 temp, 임시로 생성되는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사용자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이제 사용자 디렉토리인데요. 이 유저라고 하는 USR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밑에는 여기에 소개된 것처럼 bin이라는 또 include 표현은 여기 안 돼 있는데 include 그 다음에 lib 그 다음에 local 그 다음에 sbin 그 다음에 share 뭐 요런 하위 디렉토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사용자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유저 bin, USR 또 이런 USR lib, USR local 그 다음에 여기서 MySQL, 아파치, PH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소스로 컴파일 설치할 때 사용되는 디렉토리이고요. 매뉴얼 페이지 디렉토리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VAR 가변자로 그러니까 VAR이 들어가면 이제 변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로그 파일이나 스플링 같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VAR 파일이 되겠고요. 자, VAR이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밑에는 여기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데, 자, TMP, VAR 밑에 TMP죠. 자, VAR 밑에 그 로그, 네임드, 스풀, 뭐서 이렇게 또 스풀 밑에는 또 다른 그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TMP, VAR, TMP 같은 경우 리눅스 시스템의 공통 디렉토리인 TMP, 그다음 VAR, TMP. 이 퍼미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VAR 로그 시스템의 로그 파일. 자, 그다음에 이제 DNS라고 하는 그 서버죠. DNS 서버, DNS 시스템이 사용하는 뭐 존이라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스풀이라는 게 여러분들 프린트를 사용할 때 버퍼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VAR 스풀 밑에 갖고 있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리눅스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는 69년입니다. AT&T 벨 연구소, 켄 톰프슨, 데니스 리치, 더글러스 맥클로이, 조 오사나이에서 착안되어서 구현되었다고 합니다. 이 데니스 리치라는 분이 이제 시어너랑 관계된 분이죠. 자, 시어너를 만드신 분. 자, 그래서 1971년에 출시된 유닉스, 자,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었고, 어셈블리어로는 이게는 0과 1을 묶어서 우리가 만든 어셈블리,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에 의존하는 언어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73년에 그 데니스 리치가 일부 하드웨어 입출력 루틴 제어하고 C 프로그래밍 언어로 또 재작성하시게 됩니다. 유닉스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체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다른 컴퓨터 플랫폼으로 이식이 더 쉬워졌고요. 자, 유닉스 컴퓨터 사업 진입을 금지하던 초기 미국의 독점 금지 법으로 인해서 AT&T는 운영체제의 소스코드를 모든 요청자에게 라이센스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84년에 AT&T는 벨 연구소 분리돼서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요구해서 법적 책무를 또 면제하였고, 벨 연구소는 유닉스를 사유 제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사용자는 유닉스 수정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에 반발을 한 게 이제 리눅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1983년 리처드 스톨먼 시작한 GNU 프로젝트, 온전히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완전한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목표를 두었고요. 84년에 그리고 85년에 스톨먼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시작했고, 89년에 그 GNU GPL 작성을 했고, 법적 문제로 인해서 92년까지 출시되지 못했고, NetBSD, OpenBSD, FreeBSD 기원이 된 이런 386BSD 개발이 리눅스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미닉스라고 하는 또 그 리눅스 전에 미닉스라는 컴퓨터 과학 교수 앤드류 타넨바움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운영체제 원리를 학습하고 그 소형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로서 87년 출시되었고요. 미닉스의 소스코드 전체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고, 라이센스 조항으로 인해서 2000년 4월까지 변경이 될 때까지 자유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지는 또 못했다고 하고요. 자, 91년 헬싱키 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토르발스. 리눅스를 만드신 분. 운영체제에 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용으로만 국한되었던 미닉스 라이센스에 실망한 이분이 궁극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되었던 자신만의 운영체제 커널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고, 토르발스는 미닉스에서 리눅스 커널의 개발을 시작했고, 또 리눅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리누스 토르발스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렇게 호칭하길 원했는데, 프리 프리크 X 유닉스의 이제 암시적인 혼성어였는데, 그때 당시 동업자가 이름을 이렇게 리눅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르발스는 리눅스의 명칭 사용에 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자, 60년대에는 그 MIT AT벨 연구소, GE라고 하죠. 멀틱스라는 실험적인 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69년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벨 연구소의 켄 톰슨 초기 형태의 유닉스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자, 1970년대 벨 연구소 데니스 리치, 시어너를 개발하신 분이죠. 시어너가 개발이 되었고, 유닉스가 어셈블리 언어에서 시어너로 재작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식성과 호환성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소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던 유닉스가 버클리와 SISV로 분열되어 이제 발전을 하게 되겠고요. 1980년대는 MIT 연구소 리처드 스톨먼, 소스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 상업화하려는 조류 이런 것에 그 GNU is not Unix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85년 리처드 스톨만, 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죠. FSF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GNU 선언문을 발표하고, 개발이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GNU 프로그램들의 배포 라이센스를 GPL이라고 하에 판매하게 되었고, 87년에 타넨바움이라는 분이 교육용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인 미닉스가 또 개발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헬싱키 대학의 리누스 토르발스
얘가 미닉스 커널 소스를 고쳐서 GNU 시스템에 적합한 커널을 개발했고 이게 바로 리눅스가 되었고요. 자, 리눅스의 철학 라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GNU. 그래서 GNU is not Unix. 즉,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소프트웨어 FSF 진행하고 유지 중인 운영체제 프로젝트이고요. 리처드 스톨만이 GNU 개발을 83년에 시작했고 목표는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한 유닉스 계열 컴퓨터 운영체제고 완전한 유닉스 호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 자, Free Software Foundation, 그래서 FSF고요. 리처드 스톨먼이 설립한 재단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와, 자, 무료 또는 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와 공동체 전체가 개선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 등등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래서 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에 오픈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GNU GPL. 그래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고요. 1차 버전, 2차 버전, 3차 버전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은 GPL이 되고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한다는 것은 가능하네. 단 반드시 소스 코드는 무료로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갖게 됩니다. 자, GNU LGPL은 여기 보면 GPL보다는 훨씬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자, 버클리 라이센스는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인데 BS 계열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소스 코드의 공개는 의무가 없고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자, 아파치 라이센스라는 것도 있는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 규정을 의미하고요. 자, MIT 라이센스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MIT 공과대학 본계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서 개발한 허가서를 의미합니다. 자, MPL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저작권을 분리했다는 점을 의미로 두고 있고요. 실행 파일은 독점 라이센스를 또 가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리누스 토르발스가 몇 년도에 출시하였나요? 1991년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그 다음에 부팅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는 자, 빈 같은 경우 기본적인 명령 파일을 갖고 있는 바이너리 줄임말이죠. 자, 부트는 부팅과 관계된 거고 V는 디바이스. 바로 여기서 답은 4번 etc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 예. 부팅 스크립트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